집단을 구성을 하고 이 관료는 정치권에 충성을 내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한꺼번에 서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의회가 하는 게 정치고 정부가 하는 게 행정이라면 정치하고 행정이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연계된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함께 책임을 지자. 선거를 통해서. 이게 바로 잭슨 민주주의, 역관주의였어요. 잭슨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시절 때는 행정은 정치의 시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정은 정치의 시녀 역할을 해야 된다. 보조자 역할을 해야 된다. 서포터, 폴리티컬 서포터. 원말 문 그대로 얘기하면 폴리티컬 서포터예요. 제가 시녀라고 했더니 어떤 여학생이요. 한 몇 년 전에 정식으로 저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아주 형편없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인데 왜 시녀란 말을 쓰냐.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적절하지 않은 용어더라고요. 시녀가. 예. 별로 안 좋은 여성을 비하하는. 근데 지금도 우리 행정학 문헌에는 그런 용어가 남아 있어요. 저는 써서는 좀 안 되겠지만 문헌에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뜻은 political supporter라는 뜻이에요. political supporter.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럼 앞으로는 신녀란 말 안 쓰고 그럼 다른 말을 쓸게. 넷이라는 말을 쓰면 넷이. 그렇게도 그게 역겨우면 넷이란 말을 쓰겠다. 근데 시녀, 정치적 시녀다 이 말이 무슨 성차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나 그건 아니고 그냥 보조자의 역할로 political supporter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학자들이 쓰는 말이 지금도 써요. 학자들은요. 저는 뭐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행정은 정치의 어떤 보조자 역할이다. 정치 행정이 연계된 상태에서 행정은 정치를 보조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런 관계였어요. 이때는요. 국민한테 함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역관주의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분리시키자.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더 이상 오염되게 할 수 없다. 행정은 경영으로 봐야 된다. 관리로 봐야 된다. 관리로. 그래서 이제는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19세기 말이었죠. 19세기 말. 그게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이었죠.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니까 민간 부분에 경영하고 똑같이 해야 된대서 민간의 과학적 관리 운동 같은 걸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테일러, 포드 이런 과학적 관리로 그걸 도입을 한 거예요. 행정과 행정은 거의 경영하고 같은 거다. 정치적 성격은 없다. 이제 이렇게 됐죠. 이게 행정학의 이제 성립을 가져온 거죠. 그 과정에서 펜들턴 법이 만들어졌고, 우드로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그게 다 1883년, 87년, 19세기 말에 행정학이 성립이 되게 됐던 거예요. 경제대공황이 생길 때까지는 큰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행정은 그냥 관리만 하면 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경제대공황이 펑 터지면서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이게. 경제대공황. 얘가 펑 터지면서 이제는 시장도 이걸 해결을 못하고 정치권도 해결을 못하니까 정부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형성하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정치행정 이론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는 현대 행정국가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현대 행정국가다. 이때 뉴딜이 나왔고, 뉴딜. 여기는 근대 입법국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대 입법국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 군주국가고, 근대 입법국가, 현대 행정국가. 자, 그러다가 1940년대 중반에요. 그 중반에 우리 행정학에 행태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사이먼 행태론이. 사이먼 행태론은 이제 행정의 가치 영역과 사실 영역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가치는 검증이 안 되니까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제 우리 약간 들었던 얘기잖아요. 훨씬 수월하죠. 훨씬. 안 수월해요. 가치는 이거는 검증이 안 되니까 버리고 요거만 연구 대상으로 하자. 논리실증주의라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 가치를 부정한 건 아니나 그래도 이걸 버린 거예요. 연구 대상에서. 그래서 이때를 정치행정 새이원론이다. 정치행정 새이원론이다. 이러고. 행정학의 과학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었죠. 이때 우리가 배우는 과학적인 행정 이론이요. 이때 나온 이론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조직론에 가보면 뭐 의사 전달 이론, 갈등 이론 뭐 이런. 자, 그러다가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1960년대, 1970년대.
1960년대 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발전행정론이 이제 도입됐고요. 70년대 미국은 신행정론이라는 게 있었죠. 발전행정론은 행정이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 경제 성장을 끌고 나가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행정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요거는 격동기의 문제, 미국 사회가 60년대 말에 격동기에 휩싸였잖아요. 빈곤, 폭동, 차별, 소외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복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존슨 행정부 때 그 복지 정책, 그게 바로 유명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그래서 후진국은 경제성장 제일주의, 선진국은 복지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때가 행정국가가 아주 절정기에 이르렀던 시기예요. 행정국가 절정기에 이르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점을 유발하게 돼요. 개발 독재, 그 다음에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실패. 그게 이제 학자들이요 나중에 정부 실패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죠. 정부 또한 이제는 실패했다. 너무 정부가 나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때, 60, 70년대, 요때가 정치행정 새 이론론의 시절이에요. 배경은 다르지만 후진국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많은 경제정책을 쏟아냈죠. 이때는 엄청난 복지정책을 미국은 또 쏟아냈죠. 배경은 다르지만 정부가 엄청난 정책을 만들어냈던 정부 중심으로 이게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에요. 새 이론. 자, 그러면서 정부 실패가 펑 터지니까 이제는 정부가 너무 나댈 게 아니다. 시장으로 넘기자. 시장으로 넘기자. 자, 그게 바로 NPM이었어요. NPM. New Public Management. 행정은 또다시 관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행정에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관리고 따라서 정부가 직접 할 필요 없고 민간으로 넘겨도 된다.